또 반대측 입장을 들어주면서 사고의 개방성을 훈련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위에 있죠. 찬성측과 반대측으로 나누어서 게임 형식으로 논리를 펼친다고 얘기했는데요. 디베이트가. 즉 반대측, 나하고 다른 측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들어주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을 갖고 들어줘야지, 듣기 싫은데 그냥 상대편 보고 그래 한번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면 그쪽 얘기가 안 들립니다. 하지만 디베이트는 그것이 아니고 상대 측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는 내 생각을 개방해서 수용성을 가지고 들어주고, 그러다 보면은 상대편을 배려하는 그러한 인성교육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조금 아까 축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형식이 가져다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즉 이 디베이트라는 거 하다 보면 학습 능력, 즉 공부하는 기초 체력이 훈련되는 최고의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자, 왜 그런지는 넘어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자, 토론의 종류가 여러분 아는 이제 특별 토론들이 있고, 사법 토론이 있고, 그리고 의회 토론 이런 게 있죠. 잘 아는 것들입니다. 사법 토론은 법정에서 하는 것, 의회 토론은 국회나 의회 이런 데서 하는 거고요. 지방자치의회 뭐, 일반 토론, TV 토론, 100분 토론 뭐 이런 토론들이 있죠. 이거는 기존의 토론들입니다. 예, 이런 토론들인데,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습 토론 해가지고 학급 회의, 모의 재판, 모의 국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예. 그런데 디베이트는 이와 같은 기존의 토론을 했던 것들을 형식을 갖추어서 새롭게 교육용으로 만든 것이 디베이트라고 하는 것.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것은 결국 디베이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배경 설명을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베이트는 형식 있는 교육용 토론인데, 예, 그 목적은 인재 역량 강화의 목적입니다. 예. 자, 우리가 기존에 이제 토의와 토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잠깐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의 토의, 디스커션이라고 흔히 얘기했는데, 이것은 여러 사람이 의견을 개진하는 그러한 방법이었는데, 같은 편끼리 협력적 사고를 가지고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는 게 토의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토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토론은 역시 찬반 토론입니다. 즉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아니라 이거로 합시다 라고 한 가지 주제를 결정해 놓고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나눠가지고 하는 것이 기존에 했던 토론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따라 대립적 주장을 내세우는 건데요, 상대편을 설득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의 논리를 무너뜨리고 내 논리를 상대편에게 주입시키기 위한 것이 기존에 했던 토론입니다. 자, 그런데 디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찬반 논리 게임이라고 했죠. 자, 여기는 설득이 목적이라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예, 설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상대편의 얘기를 듣는 훈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이야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 교육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저쪽 부분에서도 생각해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그러한 훈련이 바로 디베이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토론, 기존에 했던 토론은요, 하다 보면 상대편을 꼭 설득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다 보니까 설득이 안 되면 막 화를 내요, 나중에는. 내 말을 못 알아듣느냐. 아니면 뭐 결국은 나중에 설득을 해서 뭔가 어떤 결과치를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토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선입견을 갖게 되었다라고 한 거죠. 근데 디베이트는 설득이 목적이 아니고 생각해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쪽에서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는 훈련이 바로 디베이트고, 생각해보는 훈련과 더불어 또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의사 표현해보는 훈련이 바로 디베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고력과 표현력 훈련을 저희는 디베이트라고 하는데요, 그 디베이트의 목적은 소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통의 리더십이 훈련되려면 남의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디베이트를 교육의 하나의 방법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지금 이제 다른 곳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 디베이트 하면은 아이들이 똑똑해진다고 그러더라 해가지고 어떤 학습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이쪽으로 디베이트를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필요합니다. 분명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디베이트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똑똑해집니다. 왜 똑똑해지는가는 좀 이따 보시죠. 그런데 그거는 50%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50%는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똑똑한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간의 의사교환이 정말 원활할 수 있는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미래 인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통을 하는 그런 훈련인데 디베이트라고 하는 그 구조 안에 소통의 기본 요소인 이 세 가지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논리성이 있어야 되고요. 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서로가 믿을 수 없으면은 신뢰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서로 이야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에게 강의하기 전에 아까 저희가 활동했던 사진을 몇 장 보여드렸습니다. 왜 그걸 보여드렸을까요? 바로 그것이 신뢰입니다. 즉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적인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여러분은 저를 신뢰하고 제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비즈니스 한다든가 상호 간에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철저하게 신뢰성을 쌓아나가야 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훈련해야 될 게, 자, 따라합시다. 토론은 사실 가지고만 한다. 예. 토론은요, 철저하게 근거를 들이대면서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 근거는 팩트, 즉 사실 가지고만 근거를 들이대야 됩니다. 이렇게 사실을 찾아서 사실을 가지고 근거를 들이대는 훈련이 바로 신뢰성에 대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토론할 때, 디베이트를 할 때에 논리적 전개를 저희가 훈련합니다. 입론, 반론, 재반론, 추정변론, 그 중간에 교차질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논리적 전개를 통해서 논리성이 훈련되는데요. 무슨 얘기냐? 자, 우리 아이들이 이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비즈니스 상담을 한다 했을 때 내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가지고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편에게 정확한 전달이 안 되면은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얻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죠. 그 정확한 전달을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논리입니다. 그리고 하지만은 요즘 세일즈맨 쪽에 계신 분들이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말 잘하면 영업을 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 영업 잘하시는 분들은 말 잘하는 분들보다, 즉 억지로 꿰 맞추면 논리성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 논리성만 있는 사람보다는 신뢰성 있는 사람을 더 원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뭔가 마음이 끌려야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즉 마지막에 감성, 서로 간에 마음과 마음이 닿을 수 있는 감성적인 언어 전달이 필요하다는 거죠. 디베이트에서는 최종 변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감성적인 자기 의사 전달하는 훈련이 또한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신뢰성과 논리성과 감성을 훈련하는 그러한 포맷이 디베이트 안에 녹아있기 때문에 저희는 디베이트를 통해서 소통의 훈련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토론교육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위에 글자가 안 보이는데요. 예. 생각하는 힘을 가르치고요. 예. 예. 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훈련하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또 하나는 표현력을 훈련합니다. 자, 위에 요 글, 예. 요 글자를 한번 같이 읽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요 전체를 시작. 사고력과 표현력을 길러주는 철학이 있는 토론 교육. 예, 이것이 바로 디베이트 교육입니다. 예. 자,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즉 사고력. 또 하나는 표현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붙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철학이 있는 토론교육이다. 기존에 있는 토론교육은 설득하기 위한 거였지만은
이 디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철학을 훈련합니다. 즉 생각하는 훈련을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동물원 가면 원숭이가 있죠. 원숭이가 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 데리고 이 원숭이를 주제로 가지고 토론을 시켜봤습니다. 그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동물원에 가니까 원숭이가 있는데 원숭이가 재미있게 막 재롱을 피고 노니까 야, 저 아이는 참 행복하겠다라고 동물원에 아이를 데려간 아버지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요즘, 이건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아버지 요즘 실직 하셔가지고 생활이 좀 어려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너는 먹고 살 걱정도 안 하고 참 행복하겠다 얘기했더니 같이 데려갔던 그 자녀, 아이가 아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원숭이가 행복한 게 아니라 저는 원숭이가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동물권의 입장에서 아이가 이야기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자, 논제는 동물원 안의 원숭이가 야생의 원숭이보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이 주제 가지고 이 시간 한번 토론 아닌 토론을 잠깐 한번 해볼까요? 주제가 동물원 안에 있는 원숭이가 야생의 원숭이보다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평상시 여러분들 생각은 나는 지금 동물원 안에 있는 원숭이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 또 어떤 분은 나는 야생의 원숭이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 라고 각자의 기존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디베이트는 기존의 여러분들의 의견은 다 무시하고 가위바위보 아니면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자기가 찬성이 될지 반대편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내 생각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그 입장에서 이 논리를 풀어나가는 논리 게임이에요. 자, 그러면 평상시에 저희는 토론할 때, 이 디베이트를 할 때, 디베이트 수업 시간에 항상 제가 서 있는 자리를 발언자, 즉 발언대라고 생각하고요. 발언자의 오른쪽을, 발언대에서 오른쪽이죠. 제가 봤을 때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왼쪽. 그런데 발언대 저 뒤편에는 항상 심판과 청중이 있습니다. 청중이 봤을 때의 왼쪽에 저희는 찬성 측이 앉아서 발언하고요. 청중이 봤을 때 오른쪽은 반대 측이 앉아서 토론합니다. 즉 심판과 청중 쪽에서 왼쪽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진보적인 성향, 뭔가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을 좌파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왼쪽에 앉아서 의견을 개진하고요. 보수적인 분들을 우파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래서 반대쪽을 보수적인 측 해서 저희는 청중과 심판이 보기에 오른쪽, 그래서 이쪽을 반대측으로 저희는 그렇게 자리에 앉혀놓고 토론합니다. 이 시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임의로 결정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주세요. 논제는 동물원 안의 원숭이가 야생의 원숭이보다 행복하다입니다. 이쪽에는 무조건 찬성해야 됩니다. 즉 동물원 안에 있는 원숭이가 행복한 이유를 대셔야 되고요. 이쪽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야생의 원숭이가 더 행복한 이유를 대셔야 됩니다. 자, 저희는 보통 이렇게 디베이트를 할 때 4분 동안 안에 3가지의 주장을 펼치라고 합니다. 즉 동물원 안에 있는 원숭이가 더 행복한 이유를 약 3가지를 가지고서 주장을 하라고 그러고 야생의 원숭이가 더 행복한 이유를 약 3가지를 들어서 하라고